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대로 사는 것은 축복이다 라는 책입니다. 최이정 지음 미다스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평범한 50대 주부가 20여 개국을 돌며 깨달은 자아 성찰로 인해 원하는 바를 이루고 고통에서 빠져나와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시작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인생의 고통을 이겨내고 행복을 손에 쥐고 싶다면 이제 그만 생각은 멈추고 바로 실천하라고 용기를 주는데요.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꿈을 상상화하라.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귀국하자마자 독서 모임에 참가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제2의 인생 서막이 열렸습니다. 박 작가는 광고회사 과장님으로 회사 생활의 염증을 느껴 새로운 변화를 하고자 나오셨고, 또 다른 한 분은 평범한 주부, 푸근한 인상에 호기심이 무척이나 많은 분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막 주부로서 살다 남편의 사업이 망한 끝에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새로운 변화를 위해 바깥 세상을 탐구하고자 나온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조합은 분명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의 미래를 이야기하며 광고회사 과장님이신 박 작가님의 지도하에 우리는 꿈을 시각화한 다음 관련 사진을 검색하고 출력하여 비전 보드를 만들었습니다. 다 이루어진 것처럼 부푼 가슴을 안고 집으로 와서 보고 또 본 후 침대 위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화살이 되어 지금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강남 사무실에서 만든 비전 보드는 이름 모를 빨간 벽돌집 사진, 책들을 쌓아 놓은 사진, 전문직 여성의 사진, 이탈리아 사진, 강의하는 사진, 영어 문제지 사진, 여행지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만들었던 비전 보드대로 내 인생에 펼쳐집니다. 믿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상상한 대로 삶이 펼쳐졌습니다. 사진을 보며 시각화를 꾸준히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폴란드에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면접을 진행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가고픈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나는 준비도 없이 사무실에서 면접을 보는데 다른 사람의 화려한 경력들이 보였습니다. 포기할 수 없을 만큼 간절히 가고 싶었기에 면접 보신 분께 장문의 카톡을 보냈습니다. 나이는 있지만 젊은 사람보다 끈기와 요리 경험은 더 많다고 했습니다. 그해 8월 초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일주일 시간을 줄 테니 폴란드로 출국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도전하지 못하고 부족해서 준비가 안 되어서 주저하는 모든 사람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으며 한번 해보고 그 뒤 일어나는 변수는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내가 외국에, 그것도 한국 사람에게는 낯선 폴란드에 갔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구의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그동안 많은 책을 읽고 모든 고통과 두려움은 내 안의 내가 만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많은 시간을 보내고 얻은 깊은 통찰력입니다. 작은 일에도 크게 걱정하며 주변을 너무 살피느라 나만의 온전한 삶을 못 살고 참 피곤하고 힘겹게 살았습니다. 그런 만큼 나를 더 안아주고 이제는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너는 무엇이든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그냥 앞을 보고 가보라고, 나이는 아무 상관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시각화한
빨간 벽돌 집의 사진을 추적해보니 폴란드의 전형적인 집이었습니다. 어느 나라 집인지도 모르고 프린트한 집, 그곳이 내가 간 폴란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을 통해 내가 생각하던 인생이 내 앞에 펼쳐질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상상화하면 된다는 확신을 하고 매년 나는 비전 보드를 만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들이 미래를 만듭니다. 시각화하고 지금 당장 사진을 오려 비전 보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찾아온 위기는 기회이다. 나는 우연히 빨간 지붕의 폴란드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유년 시절 배우지 못한 그림을 배웁니다. 그림 중에 해바라기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해바라기 사진도 내 시각화에 있는 것입니다. 화가가 내게 가르친 것은 해바라기 그림이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해바라기 그림을 내가 원해서 레슨 받은 게 아닙니다. 폴란드에서 코로나를 겪으며 다시 돌아갈 뻔한 위기를 넘기고 시각화한 그림을 그릴 기회가 왔습니다. 가고 싶은 곳을 설정할 때 생각 없이 한 빨간 벽돌집 그림이 폴란드라는 나라고 그림도 해바라기 그림입니다. 나는 이걸 보고 소름이 끼치도록 가슴이 뛰었습니다. 꿈을 꾸고 잊은 듯 살다 나중에 보면 그곳에 와 있습니다. 벤저민 작가는 미래의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이미 당신 것이라고 받아들여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고 이미 되었다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펼쳐진 대로 따라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책을 수없이 읽으며 이런 글이 나오면 믿지도 않고 정말 그럴까? 라고 의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 앞에 닥친 간절함과 힘든 시간을 보내며 잠재의식에 끊임없이 주입한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미 내 마음 속에는 어떤 것에도 흔들림 없는 신념이 자리 잡고 용기라는 도구가 있어 밀고 나갔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기회도 같이 왔습니다. 마음속 희망을 상상하고 행동하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따지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와도 믿고 계속 가야 합니다. 위기는 언제나 올 수 있습니다. 다른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자만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고비마다 오는 위기는 또 다른 기회로 옵니다. 우리의 인생은 위기를 넘어 생각대로 틀림없이 갑니다. 부자의 그릇을 키우기. 돈은 이동합니다. 움켜쥐고 있을 순 없습니다. 그런 돈을 우리는 계속 쫓아다닙니다. 죽을 때까지 일하다 죽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즐거우면 됩니다. 그러나 하기 싫은 일을 하며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많은 문제를 안겨줍니다. 나는 내 몸에 신호가 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왜 부자가 되고자 하는가? 결국 나로 돌아가 자신에게 부는 무엇인가로 가야 합니다. 나는 부를 여행할 수 있는 여가와 그림 그리며 책을 읽을 여유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니멀로 살기로 한 뒤로 물건에 대한 집착은 많이 던져버렸습니다. 그 뒤로 많은 시간과 마음의 여유에 만족하는 편입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집착해서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과시하기 위해 살았고 보이기 위해 산 것입니다. 이 틀을 벗어나야 불을 만드는 그릇을 가지고 무언가를 담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야 담을 수 있습니다. 부의 그릇에 담기 위해서는 내면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남의 속도를 절대로 맞추지 마라. 누구나 살면서 나처럼 때를 놓치기도 하고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누구 탓이라며 사람들과 모이는 자리에서 앵무새처럼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8년 전 나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일어나서 하지 않는다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며 세월은 흐를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할 때 이유가 많습니다. 버려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자신을 보고 있으면 자신이 원하는 게 보일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것을 하면 됩니다. 내 안에 거인이 기거하고 있으니 조용히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무엇을 해보고 싶니? 라고 계속 질문을 하면 됩니다. 늦을 때란 없습니다. 주어진 것은 지금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고 생의 마지막 날은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더 늦기 전에 작은 것부터 천천히 첫 발을 힘차게 내디뎌 보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될 일은 된다. 행운은 생각하고 꿈을 꾸는 자의 것입니다. 내게 온 행운을 살펴보면 연관성 있는 것들이 이미 내 앞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생각이 물질을 창조함을 몸소 느낀 것입니다. 그 당시는 막막하고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내가 그것을 집착하고 계속 생각해서 했다면 애써서 가는 거라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삶이 인도하고 펼쳐진 그곳으로 가면 그곳에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하나씩 놓여 있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시각화를 꾸준히 했습니다. 지금도 매년 마지막 날 나는 하고 싶은 일들을 사진으로 찍어 핸드폰에 저장해 둡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하게 나를 사진 속의 그곳으로 데려다 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지구는 나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닌 나대로 산다면 모든 행운이 그 때를 맞추어 내게로 오고 있음을 몇 가지 경험에서 소름 끼칠 정도로 느꼈습니다. 행운이 내 앞에 있을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내가 생각한 것이 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목표가 때로는 산에 가깝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기도 전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거대한 목표는 이루기에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된다면 잠시 두고 중요한 그것부터 발을 들여놓으면 됩니다. 미래의 자신을 이끌지 못하는 일은 덜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잡아먹습니다. 자신의 가치에 집중하고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하면 언젠가는 자신의 목표에 도달합니다. 품고 있는 행운이 따라주면 누구나 삶이 술술 풀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운을 몰라보고 아무것도 시도를 안 한다면 그 행운의 신은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미래의 내가 행운을 잡기 위해 우리는 준비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행운의 여신이 내게 옵니다. 나는 20여 개국을 돌면서 수많은 경험을 하며 행운이 나와 함께 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하고 상상하면 창조물은 내 앞에 놓입니다. 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될 일은 됩니다. 운을 끌어오는 법.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는 말을 매일 확언합니다. 나의 운을 만들어주고 잠재의식에 채워주는 말로 길을 가거나 잠자기 전이나 매일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말인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사랑해를 매일 해줍니다. 우리에게는 운을 끌어오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긍정 확언으로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인생이 술술 풀리게 됩니다. 우리가 행운의 요소를 가지기 위해서는 현실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예상치 못한 것들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행운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오기 때문에요. 우리의 내면을 평온하게 하고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행운은 뒤로 오고 꼭꼭 숨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결과물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인정하고 운이 좋았어 라고 합니다. 운도 노력하고 준비된 자가 보고 잡습니다. 우리에게 운은 어디로 지나갈지 모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기회는 있습니다. 매일 자기 비난과 남 탓으로 보낸다면 부정 에너지는 온 지구에 흘러 불행한 일만 반복되게 연출합니다. 그 동굴에서 나와야 합니다. 타인이 던지는 말에 나의 꿈을 포기해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청개의 눈으로 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많은 긍정의 에너지가 생기게 됩니다. 남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넘치고 더욱더 행운으로 가는 길목에 놓이게 됩니다. 준비하지 않고 오기만 기다린다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우연으로 오는 행운 또한 결과에 가보면 연결된 고리가 있었습니다. 나에게 운이 따라준 것은 행동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행운을 바란다면 행동이 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딱 맞는 행운이 옵니다. 우리가 주는 대로 받는다. 우리는 타인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변해야 하고 변한 나의 모습을 보고 타인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타인의 부정성에 끌려다닌다면 타인의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타인을 변화시키려다 그 사람과 같아지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변하고 싶을 때는 부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부터 끊어야 합니다. 당장 끊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행운과 축복을 받을 시기가 다 다릅니다. 나는 내 안에 부정성과 비난과 고통으로 남아있는 낡은 생각부터 버려야 했습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고 쌓은 분은 병으로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지금 불을 쌓을 그릇이 준비되었습니다. 의식이 확장되었고 자신을 사랑하며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평온하고 편한 상태에서 우주가 베푸는 풍요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좋은 기운이 열리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시기에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깨닫고 나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 능력은 상상을 초월한 힘을 가집니다. 안 될 것 같은 일들도 마술을 부리듯 일어나고 문제가 된 것이 갑자기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왔니? 하고 인사를 해주면 그만입니다. 저항하지 말고 포옹해주면 사라지고 맙니다. 소망을 이루는 법. 성장하고 싶으면 변화해야 합니다. 작가 에머스는 우리가 쓰는 에너지만 쑥쑥 자란다고 말했습니다. 에너지를 남에게 쓰지 말고 자신에게 쓰고 목표를 명확하게 적고 그것에 에너지를 쓰라고 말합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정해졌습니다. 내가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노트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쓸 때면 감사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상상은 현실이 되므로 소망을 적고 상상하기를 연습해 보는 것입니다. 내면이 먼저 변화되면 행동이 변화됩니다. 나는 내 소망을 매일 내 머릿속에 넣고 생각합니다. 삶 자체도 상상의 산물입니다.
마음 공부를 하며 우리의 소망도 자신이 상상해야 현실이 창조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면의 변화 없이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랄 수는 없습니다. 목표만 있고 행동이 없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버리고 원하는 모습만을 상상해야 합니다. 마음속의 모든 상상은 현실로 만들기 위해 원하는 상태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와 이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삶 속에서 소망에 집중하고 그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상상한 소망은 우리 곁에 올 것입니다. 소망을 이루는 법은 고요한 내면에 원하는 모습을 그리며 행동을 하면 됩니다. 소망을 위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습관은 부자를 만든다. 모든 성공은 습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과정을 거쳐 결과물에 도달합니다. 습관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덜 중요한 것들을 버려야 하는데요. 하루 중 일부를 우리는 쓸데없는 망상으로 채워 나가기도 합니다. 이것부터 버려야 합니다. 내가 한 것에 대한 긍정 확언을 하며 집안에 있는 물건부터 단순화해야 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것은 버리라고 하고 싶습니다. 분산된 마음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방부터 치우고 화장실을 깨끗이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정리를 하면 됩니다. 내가 하는 일에 시간을 할애한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줄이기를 바랍니다. 타인의 부탁도 자신이 할 수 없음을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거절하고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을 확보하면 좋은 습관을 들일 시간이 생기게 됩니다. 책을 읽을 시간, 운동을 할 시간 등 개인이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과거의 낡은 습관을 먼저 버렸습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변화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과정은 하루하루 습관이 모인 것입니다. 나를 바꿀 좋은 습관은 내가 원하는 삶에 이르게 해줍니다. 모든 것은 타인이 정해 주기 전에 자신에게 인생 결정권이 있습니다. 성공은 습관이 전부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최선을 다한다면 원하는 바를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희망을 주는 책입니다. 이 책, 나대로 사는 것은 축복이다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많은 분들이 행복하고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